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3학년도 11월 고2 학력평가 영어 해설을 맡은 스마트 상근쌤이에요. 자, 앞에 1, 2부에서 사인이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영어 듣기를 공부하셨을 텐데요. 3부에서 5부까지는 저와 함께 독해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을 보셨을 텐데요. 이전과는 다른 기분으로 봤을 겁니다. 이전까지 6월, 9월 달에서는 그냥 모의평가, 그냥 보지, 이런 친구가 많았을 텐데, 자, 수능이 끝난 11월 달, 자, 고2 여러분들이 봤던 오늘 시험은요, 굉장히 긴장감이 넘쳐 흘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2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고3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년 2014학년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11월 달 평가가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오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전에는 이 고등학교 2학년 모의평가가 검색에서 순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무려 검색 순위가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오늘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고3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공부하시면 내년에 즐거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요, 단순하게 해설을 듣기 위해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모의고사 시험이 대부분 학교 시험에 같이 연계가 돼서 시험이 출제가 되죠. 이를 위해서 이 해설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단순하게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지문에서 어떠한 점이 포인트고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위주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요, 한 손에는 형광펜을, 한 손에는 빨간 펜을 쥐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는요, 선생님의 자료실에 올려놓았던 시험지를 뽑아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풀었던 시험지가 아니라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그런 시험지를 뽑아서 백지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옆에 넘어가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자,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부는요, 23번부터 30번까지 8개의 지문에 대해서 해설이 들어갈 겁니다. 간단하게, 일단 처음에 당연히 영어이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겠죠? 해석이 들어가고, 이 지문이 만약에 중요한 지문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문법 해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문의 마지막에는 포인트 정리해 드리고요,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인가, 그것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별 3개가 나옵니다. 이 별은요, 이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표시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별 3개 줬느냐? 실제 학교 시험에 출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별 표시를 한 겁니다. 3부, 4부, 5부를 보시면은 이 별 표시는 한 6개 정도 볼 거예요. 6개 정도 지문은요, 선생님이 봤을 때 거의 90% 이상 시험에 나오는 높은 지문이기 때문에 지문이 쉽든 어렵든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포인트를 쫙쫙 짚으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는요, 문제 자체는 쉬워요. 요지 문제죠. 요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 중간중간 들어간 문법 요소 굉장히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시기가 언제라고 묻고 있죠? 근데 어떤 마지막 시기냐 봤더니 여러분이 꿈을 꿨던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수식이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보통 명사 뒤에는 문장이 수식을 할 때는 관계사가 나와야 돼요. 관계사가 보이지 않죠? 당연하죠. 요즘은요, 관계사를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럼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시간을 나타내죠? 뒤에는요,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when이 빠져 있겠죠. 물론 요게 뭐가 빠졌느냐라고 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던 마지막 때가 언제냐?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뭐에 대해서? go down,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다, happen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난밤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언제 동안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지난밤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꿈은 뭐죠?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 싶냐? 그거에 대한 꿈이 되겠죠. 여기 보면 what이 나옵니다.
what은요. 학교 시험이건 수능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나왔었죠. 이 what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지문상에 나오면요.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당연히 대신하던 거 위치와 비교가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나는요. 진짜 let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하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엄청난 거를, 엄청난 거. 근데 어떤 엄청난 거 봤더니 수식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들고 싶은 엄청난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말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봤더니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동사 let이 나오죠? 당연히 여기와 같이 걸리는 목적보어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비교는 투부정사랑 비교될 수도 있고요. 분사랑도 비교가 많이 됩니다. 넷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사 원형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서 꾸밉니다. 근데 이렇게 땡이 붙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수식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어법상 틀린 부분이 되겠죠. 됐죠? 자,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think도 보셔야 되고요. something major의 어순까지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혹시 기억 못합니까? 아니면 그런 멍청이 같은 어리석은 짓을 위한 시간이 없냐? 쓸데기 없는 내 시간을 쓰지 않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대. 그리고 오늘 시작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봐볼 만한 것들은 콤마 다음에 나오는 분사 형태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콤마 뒤에 나오는 분사의 경우는 대부분 동시 상황을 나타내요. 해석상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법상 들어가면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ing와 ed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체크를 하시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확실하게 들려요.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 뭐에 대한 첫 번째 단계입니까? 꿈이 실현되게 만드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는요 하고 주어가 엄청 길어졌네. 주어가 길어졌으면 당연히 뭘 봐줘야 됩니까? 주어와 파트너인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사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꿈이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실제로 꿈을 가지는 거래요. 실제로 꿈을 가지는 거랍니다. 당연히 여기서 봐야 될 만한 것들은 일단 make 사역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목적보호의 동사 원형이 나왔다. 당연히 투부정사와 분사 부분과 같이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매번 나오는 거죠. 주어가 긴 주어 부분일 때 본동사의 형태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정 시점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무언가를 원할 겁니다. 뭐와 함께 여러분의 전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열을 다 함께 바쳐서 진심을 갖고 무언가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많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계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굉장히 상처를 줘요. 자, 여러분들은요, 꿈꾸는 거를 멈췄을 수도 있어요. 해석상태 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꿈꾸기를 멈췄을 수도 있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진 않겠죠. 일부러 꿈꾸는 걸 멈추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피하기 시작합니다. 뭘 피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끔찍한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하는 걸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어려우면 하기 꺼려지기 때문에 점점점 멀리 달아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상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봤을 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might have stopped. 조동사 다음에 완료형이 나왔죠. 영어에서요. 조동사 다음에 완료형이 나오면 이거는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그렇죠. 무조건 과거입니다. 조동사의 형태가 might건, may건, would건, will건 다 상관없어요. 조동사라고 하는 건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고 뭐로 판단해야 되냐면은
뒤에 원형이 나왔느냐 아니면 완령이 나왔느냐 판단하면 됩니다. 완령이 나오면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볼 거는요. stop 다음에 나왔던 동사 형태. 이 부분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stop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목적어로 동명사가 오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 때가 있어요. 의미는 바뀌죠. 투부정사 왔을 때는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동명사가 왔을 때는 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내용상 봤을 때 꿈꾸는 걸 멈추는 거니까 드리밍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yourself. 자, 제귀대명사 역시 출제 포인트 굉장히 세요. 제귀대명사가 문장이 있다? 아, 그 지문은 어법시험에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봐야 될 점은 한 가지죠. 이 목적어 자리에 나왔던 yourself가 맞냐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주어를 보면 돼요. 주어랑 목적어랑 비교해서 동일한 인물일 경우에는 제귀대명사 씁니다. 당연히 여기는 단순한 목적격인 you랑 비교가 되겠죠. 조동사의 완료형, stop의 ing, 그 다음에 yourself까지 세 개 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은요, 일반적으로 발생하고요. 그건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해요. 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한계를 극복할 거고요.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할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만약 내년에 가면 논술 쓸 텐데 이렇게 전개화되면은 그런 좋은 글이 아니죠. 실컷 부정적인 거 얘기하다가 근거 없이 갑자기 긍정적인 거로 확 가요. 우리만의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쓴 게 아니거든요. 원서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빼다 써서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즈하는 과정이 있으면 막 중간에 빼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상의 비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풀면 안 돼요. 단순하게 주어진 지문만 보고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문법적인 것보다는 이 limitation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빈칸 추론에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형광펜을 쫙 그어주시고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굉장히 쉽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자? 꿈부터 가지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 이 다음에 보게 될 포인트 부분 보세요. 다 어떤 색이 보이십니까? 파란색 굉장히 많죠. 이 파란색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렇게 어법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문이에요. 거기에다가 빈칸 추론까지 나올 만하죠. 전체적인 독해의 수준 어렵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어법적인 포인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시험장에서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변형 가능성은 일단 어법 충분합니다. 빈칸 추론도 역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만 주의하시면 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이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봤던 24번도 마찬가지로 별 3개가 쾅쾅쾅 찍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문의 수준 자체는 앞부분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표 쳐주시고 한 3-4번 봐주셔야지 학교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요, 주제 문제입니다. 일단 포인트는 굉장히 쉬워요. 해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많은 포식자들은요, 자, 다이렉트가 뭡니까? 디렉트가 뭐죠?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을요, 어디에 겨냥합니까? 먹이의 머리 부분에 겨냥을 해요. 대부분 이제 포식자들이 노리는 목 부분이죠. 한 번에 딱 물어서 먹이에 대한 것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머리를 노립니다. 그런데 일부 먹이가 되는 종들은요, 이러한 점을 이용합니다. 오히려 포식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역이용하는 거죠. 뭐함으로써? 가짜 머리를 진화시킴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 has라고 하는 명사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located라고 하는 분사가 나오네요. 역할은 뭡니까? 명사 뒤에 나오는 모든 분사는요, 명사에 대한 수식입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수식이 들어갔죠? 어떤 가짜 머리죠? 그들의 뒷부분 끝에 달려있는, 위치한 가짜 머리를 진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점을 이용하게 됐대요. 대충 이해 가시죠?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봐야 될 점, 당연하죠.
분사가 나왔다면 당연히 분사의 밑줄 칠 확률이 높아요. 비교될 만한 것들은 능동형 로케이팅 혹은 능동형 투부정사랑 같이 짝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답을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이에요. 특히 이런 종, 토가라라고 하는 이런 종의 각각의 개체는요. 예를 들자면 마찬가지로 실제 주어랑 동사랑 거리가 멀죠. 보통 이런 경우 동사 앞에 있는 것들은 주어가 안 됩니다. 어법상 봤을 때. 대개의 경우 주어가 길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돼요. 이 점만 기억하시면 아무리 긴 주어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법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형이 오죠. 이런 각각의 개체들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가짜 머리가 있어요. 특히 뭘 갖고 있습니까? 더미. 더미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라는 뜻이 있어요. 가짜 더듬이와 함께 가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부분에? 뒷날개 끝부분에. 저는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게 그 나비입니다. 끝에 보시면 어때요? 머리처럼 생겼죠? 더듬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해서 역이용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은 일단 마찬가지로 주어가 길죠. 길기 때문에 본동사 부분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연결어가 나왔죠. 연결어 문제가 아닌데 이 지문사의 연결어가 많다? 당연히 변형할 때는요. 연결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pon ing 나옵니다. upon ing건 on ing 의미가 뭐죠? 그렇죠. 하자마자 의미입니다. 착륙하자마자 막 날다가 이제 착륙을 했어요. 착륙하자마자 이 나비는요. 뒷날개를 이제는 막 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짜 안테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오랑내리를 하겠죠. 뭐 하는 동안에? 진짜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는 동안에 꼬시는 거죠. 만약에 주변에 포식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머리는 가만히 있고 가짜 머리에 해당한 날개 부분을 마구 흔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 킵은 보통 오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킵, 목적어, 목적보. 당연히 해석상 하다 보면 이 부분은 하게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형태가 뭡니까? 형용사죠. 왜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간단하죠. 얘가 수식을 하는 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움직이지 않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어법상은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motionlessly가 나오면은 안 됩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나비의 두 번째 트릭이 뭐냐? 이때 발생한대요. 착륙하자마자 두 번째 이제 트릭이 나와요. 언제? 이 나비가요. 빨리 돌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잘못된 머리, 가짜 머리가 어디를 향하도록 합니까? 이전의 비행 방향으로 향하게끔 한다는 거야.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전의 방향에는 가짜 머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포식자는 그 방향에 준비하고 있겠죠? 실제는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프리비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어휘 문제 밑줄 치면은 뒤에 보면은 이게 나중의 비행이 아니라 이전의 비행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바꿔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밑줄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다가오는 포식자는요. 그때 마주치게 됩니다. 먹이를 마주치게 돼요. 근데 어떤 먹이냐? 설명이 들어가죠. 이런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는 먹이를 직면하게 돼요. 자, 이 부분 약간 좀 어렵습니다. 자, 어떤 방향입니까? 일단 어퍼시스 나오니까 휴식이 들어가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데 그다음 이 부분이 어려워요. 자, opposite to 다음에 that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that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that이 과연 뭔지. to가 힌트입니다. opposite to 하면 to는 뭐죠?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뭐밖에 올 수 없습니까? 그렇죠. 명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that의 품사 뭡니까? 그렇죠. 대명사입니다. 그럼 이 대명사 that은요. 뭘 의미하겠어요? 앞에 있는 direction을 받겠죠.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that 뒤에 뭐가 나왔냐 봤더니 expect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동사 역할이 뭘까요? 주어 동사입니까? 아니죠. 주어 동사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되겠죠. 됐죠? 예상됐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먹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해석 쉽죠? 해석이 어려우면 기본으로 되돌아가면 돼요. 그럼 굉장히 쉬워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 that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which랑 비교 당연히 가능하고요. 분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능동분사와 같이 비교가 됩니다. 됐죠? 이해하셨죠? 자, 이 실험은요, 뭘 설명해 주느냐? 마킹, 어떤 모양이 되겠죠. 어떤 모양입니까? 주어 다음에 ed가 나왔다. 근데 문장이 길다. 이게 본동사일까요?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 얘는요, 주어를 수식해주는 분사예요. 가짜 머리와 연관이 있는 모양은요, 이게 주어가 되고요. 뒤에 나온 misdirect가 동사가 돼, 분동사가. 이 모양들은요, 그렇죠? 새 포식자의 공격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요. 그리고 본동사 하나 더 나오죠.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킵니까? 먹이가 도망갈 가능성을 늘려라게 되겠네요. 동사 하나 나오죠. 긴 주어입니다. 본동사가 하나, 두 개 나오죠.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됐죠? 중요한 점은 일단 첫 번째, 주어가 길죠? 길기 때문에 본동사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수식하는 분사 나왔죠? 비교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and increase입니다. 본동사 to죠. 병렬 구조죠. 역시 병렬 구조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반의어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 단어는 어휘도 나올 수도 있고 문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그 주제죠. 뭡니까? 살기 위한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답은요, 기본적으로 4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겠죠.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 지문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법 5개 나오죠. 어휘 하나, 둘, 셋, 넷. 어휘 문제는 어떤 단어에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니까. 어법 가능하고 어휘 가능합니다. 연결어 2개, 위치 적절하죠. 연결어 문제 가능해요. 따라서 이 지문은요. 어법, 어휘, 연결어, 추론 문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됐죠? 충분히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변형 가능성이 있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은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제목 문제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지문의 수준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길어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No way예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 두 다리로 걷는 생물체가, 인간이죠. 인간이 킵업 위드예요. 킵업 위드는 뭡니까?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죠. 네 발 달린 동물과 경쟁할 리는 없대요. 어디에서? 헤드 투 헤드. 머리를 맞대는 거죠. 정면 대결입니다. 스프린트 뭡니까? 단거리. 단거리 경주에서 정면 대결 할 리는 없대.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부 인류학자들은요,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어. 이런 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점이냐?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진화했대요. 이런 방식으로. such as죠. 비교입니다. 이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무엇과 같은 방식? 마라톤 러닝. 마라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대요. 간단하네.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종목에 좀 더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중요한 부분 있나 볼까요? 한번 첫 번째 일단 suggest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suggest가 나왔을 때는 어법 문제다. 뭘 봐야 됩니까? 동사 부분을 봐줘야 돼요. 그런데 동사 부분을 봤을 때 같이 뭐까지 같이 봐줘야 됩니까? 그렇죠. 뒤에 나오는 문장의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 내용이 사실 진술이냐 아니면 당위성이 있느냐를 봐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요구, 명령, 제한, 주장 동사가 나왔다. 뒤에 대절이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원형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원형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제한과 주장, suggest와 insist의 경우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처럼
사실 진술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요. 원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실제 주어에 맞춰서 시제라던가 수일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은 내용상 봤을 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has라고 하는 3인칭 단수가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동태 나왔죠. 수동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태와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하버드 대학과 유타 대학의 연구원들은요, 또 길죠. 연구원들은요, 이런 점을 지적을 한대요. 우리의 긴 다리와 짧은 팔을 뭐로써 언급하느냐? 이거로써. 적합하대요, 러닝에. 뛰기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런 내용이죠. 앞의 내용은요, 뭘 의미하느냐? 필요하대요. 우리의 초기, 사냥꾼과 채집자 생활을 했었던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였대. 특히 어디에서?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에서. 그쵸? 아프리카의 초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숨을 데가. 숨을 데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걷다 보면은 죽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뛰는데 적합하게 발달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봐야 될 점은요. 일단 주어랑 동사 거리가 멀죠. 본동사 부분 체크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수동태잖아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태와의 비교도 하셔야 됩니다. 수동태, 능동태 비교도요. 거의 출제가 많이 나오는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자들은요. 강조해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만 걸려있지만 뒤에 보다 보면은 세미콜론이 2개 나옵니다. 총 3개가 같이 걸려요. 첫 번째 뭘 강조했느냐. 우리 다리에 힘줄이 많다라는 걸 강조했대요. 그런데 어떤 힘줄이냐 봤더니만 사용된 힘줄이에요. 근데 리들입니다. 전혀 사용이 안 된 거야. 언제? in walking. 걸을 때는 사용되진 않지만 뛸 때는 필수적인 다리에 있는 많은 힘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리 어떤 관절이 커요. 왜 큽니까? 충격 흡수를 위해서. 뛰니까. 세 번째, 상대적으로 털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죠. 그죠? 첫 번째 뭐죠? 러닝에 알맞은 많은 힘줄. 두 번째, 관절이 커요. 세 번째는 털이 없대. 이러한 점을 강조했대요. 됐죠? 내용적인 면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abundance, 많다라는 겁니다. 어휘로 나올만 하겠죠? 렉이란다랑 비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는 분사 나왔죠? 형태 수동이니까 당연히 능동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inimizing, 반대 단어, 그렇죠? maximizing과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충분히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특징들은요, 뭘 알려주느냐? 인간의 신체, 전체적으로 인간의 신체가 상대적으로 잘 적합하대요. 어디에? 견디는 뛰는 거, 장거리 뛰기가 되겠죠. 장거리 러닝에 적합합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여기도 보면 몇 개 볼만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that. 당연히 문장에 that, which, what이 나오면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수동태 나왔죠? is shooted. 역시 마찬가지로 슈팅과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ompared. 마찬가지로 분사하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빈칸 추론에 나올 만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장거리 뛰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입니다. 제목은 뭡니까? 4번이죠. 왜 인간은 장거리 뛰기에 적합하냐? 문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짠 봤더니 문법 that has involve는 뭡니까? suggest니까 has 부분 묻는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수동태 나오고요. 긴조 부분 본동사 나오고 수동태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어휘들도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분홍색 부분의 빈칸 추론도 역시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 간단하죠. 어법 업이 나올 수 있죠.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지문 잘 읽어보시면 글의 순서 문제 있죠. 한 문장 주어지고 나서 A, B, C 문제 딱 내기 좋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글의 순서가 낼만하다.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글의 순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예요. 26번이 어떤 문제인지 봤더니 지칭 추론입니다. 대개 지칭 추론은요, 문제가 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문 자체는요, 복잡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지칭 추론으로 나온 지문을 변형할 때는 대개 두 가지밖에 변형을 안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많이 묻고요. 두 번째로는 어법 문제 많이 내십니다. 두 개 일단 주안점을 두고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루스 아돌프란 사람은요, 요요마를요, 줄리어드 음대에서 만났대요. 그 다음이죠. 비록 요요마가 15살이었지만 그는요 벌써 인정받은 연주자였습니다. 심지어 7살 때 그는요 백악관에서 연주하기도 했대요. 뭐 독해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1번과 2번 당연히 둘 다 누굽니까? 요요마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Meanwhile, 한편 이 아돌프는요 촉망받는 젊은 작곡가였어요. 어떤 작곡가입니까? 이제 막 첫 번째 첼로 어떤 곡을 작곡했던 촉망받는 어린 젊은 작곡가였었대요. 여기도 크게 어려움이 없죠. 자, 미나인이라고 하는 연결로 나왔으니까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요, 뭘 보여줍니까? 초안, 드래프트. 초안이라는 어떤 단어예요. 첫 번째 작곡의 초안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줄리어드 음대 강사에게 보여줬는데, 이 강사와 뭐라고 합니까? 이 곡은 어떤 화음을 포함하고 있어. 어떤 화음입니까? 연주하기 불가능한 화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잘 쓰긴 했는데 연주하기 좀 어렵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정답은 좀 나오죠? 3번이에요. 답은. 3번은 아돌프기 때문에 정답 3번을 찝는 데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도 한번 볼만한 게 있습니다. 일단 that 나오죠. that 두 개 나와요. 이 두 개의 that이 달라요. 첫 번째 that은요. 접속사 that입니다. 두 번째 that은 관계사 that이죠. 한 문장 안에 that이 두 개 나왔는데 두 개의 that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what하고만 비교가 되죠. 하지만 학교 내신이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두 개가 일단 다르다라는 것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돌프가요. 이제 바꿔야겠죠. 강사 선생님이 바꾸라고 했으니까. 곡을 바꾸기 전에 근데 요요마는요. 한번 그 작곡한 거를 연주해 보려고 한 겁니다. 기숙사 방에서. 마찬가지로 하웨버 나왔죠? 체크할 필요 있고요. 자, 그는요. 친구의 어떤 작곡을요. 전체적으로 연주를 했어요. 콤마 찍고 ing죠. 동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서 즉석에서 전체 곡을 읽고 나서 전체적인 연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요? 요요마가. 마찬가지로 콤마 다음에 분사하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했던 화음이 나온 겁니다. 연주를 막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요요마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연주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했죠? 첼로의 활이요. 곧장 가로지릅니다. 몇 개를요. 보통 한 번에 하나씩만 키잖아요. 4개의 줄을요. 동시에 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곡이 연주 가는 곡이 된 거죠. 독해 내용 어때요? 어렵지 않죠? 독해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중간에 들어간 어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일하기 때문에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포인트 부분 볼게요. 하나, 두 개, 세 개. 어법적인 측면이 별로 없네요. 어법상 문제로는 좀 나오기 힘든 지문입니다. 그런데 연결의 위치가 이상적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요. 내용일치 문제랑 연결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문 자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용일치에 나올 수도 있고 연결로 나오는구나 이런 연결에 대해 밑줄 쳐놓고 한 3번만 보시면 출제가 되면 굉장히 어쩌기가 쉽겠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입니다. 27번 문제는요. 어법 문제입니다. 어려웠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어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 선생님이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호한 용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이에요.
보통 이 원이라고 하는 거 바로 앞에 있는 명사 해봤죠? 용어입니다. 모호한, 애매한 용어라고 하는 건 이런 용어예요. 어떤 용어? 수식이 확 들어가죠. 전체가 싹 수식합니다. 어떤 용어냐 봤더니 두 가지가 수식을 해줍니다. 이 전체가 수식을 하긴 하는데 이 전체 문장 안에 위치절 하나 있고요. 후주절이 있어요. 두 개의 관계사가 앞에 있는 원을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약간 복잡하죠. 자, 어떤 용어입니까? 한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후주죠. 후주는 뭡니까? 소유격이에요. 해석할 때 간단합니다. 얘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 용어의 내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용어의 내용이 확실하게 알려주진 않아. 그 다음에 나올 위치. 되게 많은 학생들이요. 위치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관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치는요, 관계사가 아니라 의문사예요, 의문사. 어떤 의미가 의도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데요. 됐죠? 모호한 용어라고 하는 건요, 한 개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이 용어의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가 의도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용어래. 됐네.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당연히 후주죠. 후주의 성격을 알고 있으면 1번 문제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첫 번째, 후전은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소유격이니까 그렇죠. 명사 확인해 보세요. context라고 명사 나왔잖아요.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충족시켜야 돼요. 뭡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원래 문장에서 his나 her 같은 소유격이 빠진 겁니다. 문장의 소유격 빠져봐요. 그래도 문장은 완벽하죠. 따라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만 완전 문장이 나왔네. 아, 따라서 1번의 후주는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후주는요, 명사 나왔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문장이 완전한가 또 봐주시면 됩니다. 네,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 어떤 표지판 그리고 이디가 나왔죠. 근데 길어요. 본동사일까요? 아니죠. 수식입니다. 길에 포크가 있습니까? 길에 웬 포크? 이상하죠? 포크 모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에 이렇게 돼 있대. 갈림길이죠. 됐죠? 길에 갈림길에 세워진 표지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위치가 또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요 트레이를 꾸밀까요? 포크를 꾸밀까요? 사인을 꾸밀까요? 해석을 해봤더니 얘를 꾸미겠죠. 왜 해석을 해봤더니 bear to the right라고 써져 있는 그런 표지판. 이거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요 문장은요, 두 개가 앞에 있는 단어 하나를 꾸며주는 약간 복잡한 그런 수식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이 되겠죠. 약간 어렵습니다. 갈림길에 세워진 bear to the right이라고 읽혀져 있는, 써져 있는 표지판은 이게 주어네. 당연히 본동사 멀리 떨어져 있네요. 체크하셔야겠죠. 이런 표지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될 수가 있대요. 자, 중요한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for instance 나왔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posted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위치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reads가 맞을까요? 보통 read 하면은 읽다죠. 그런데 간혹 read는 써져 읽다, 이거라고 읽힌다. 수동태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read랑 say, 말하다 있죠. 이 두 개 단어가 그런데요. 이 두 개 단어가 이거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라고 적혀 있어요. 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장이에요. 훨씬 더 그럴듯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즉, 그건 뭐예요? 요거죠. bear to the right라고 하는 건 뭘 알려주느냐? 등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른쪽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 bear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견디다, 고집을 피워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시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 거예요. 이런 의미일 경우에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3번 당연히 맞겠죠. 렛이 있으니까. 3번은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은 산림관리인이 어떤 산림관리인입니까? 순위 들어가죠. 이 표지판을 썼던 산림관리인이 이렇게 의도했음을 생각해보자. 뭐라고?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산림관리인은요, 이 등산객에게 경고하고 싶어 한 겁니다. 오히려 오른쪽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곰이 있기 때문에. bear.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곰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죠. 그런데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른쪽 길이죠. 오른쪽 길이 지나는 그런 지역에 곰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bear to the right 쓴 겁니다. 말 그대로 오른쪽에 곰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면 나오겠죠. 됐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죠. 당연히 우리는 이게 관계의 부상 똑같다는 걸 알아요. 이 점 주의해 줘야겠죠. 전치사와 위치가 나올 경우는 where랑 똑같은데 뭐가 온다? 완전 문장이 와야 돼요. 완전 문장이 오죠. 그것이 지나간다, 통과한다, 오른쪽에 통과한다 완벽하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위치가 나오면은 안 됩니다. 됐죠? 자, 산림관리인의 언어는요, 따라서 잘못된 거죠. 부주의했다는 겁니다. 의미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대. 어떤 오해입니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오해예요. 그러면 요 밑줄 친 파란색 부분의 역할은 뭡니까? 앞에 있는 요 단어를 수식하는 거죠. 선행사가 있죠. what은 선행사 가집니까? 못 가져요. 뭐로 바뀌어야 돼? 이 what은요. that이라던가 위치로 바뀌어야 되네.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어때요? what이 정답이잖아요. what이 나올 경우는 어법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따라서 이 what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나면은. 그 다음에 therefore 나왔죠? 마찬가지로 연결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유일한 방법. 어떤 방법? 애매함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 떨어져 있네요. 바로 뭐냐? spell out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한 명확하게. 어떻게?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지 말고요. 거기에는 곰이 있어요. 이렇게 명백하게 쓰면은 헷갈리지 않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형용사냐 부사나 문제 거의 매번 나와요. 간단합니다. 얘가 꾸미는 게 뭐냐? 뭘 꾸며요? 동사구 꾸미잖아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부사. 맞네. 5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지문 자체가 어법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법 사항들이 많이 나오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 변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이시 의미하는 거 각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erefore와 for instance 적절하게 멀리 떨어져 있고 연결어 두 개죠. 연결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형 가능성은요. 어법 나올 수도 있고 연결어 추론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각각의 이시 의미하는 거 서술형이나 중간사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28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28번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요, 병을 위치시켰어요. 병에다가. 누구를? 6마리의 벌과 같은 수의 파리를요, 병에다가 놔뒀어요. 그런 다음에 병을요, 수평으로, 그렇죠? 이렇게 세워뒀던 거 이렇게 눕혀놓습니다. 뭐와 함께? 바닥이요, 창을 향한 채로. 바닥을 창 쪽으로 향한 채로 병을요, 눕혀놓는다면 여러분들은요, 깨닫게 되겠죠. 뭘 보게 되느냐? 벌은요, 그들의 노력을 계속 하겠죠. 무슨 노력이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으려고 한 노력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한 노력을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됐죠?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에다가 꿀벌과 팔 넣어놓고요. 눕혀놔요. 그러면은 벌은 죽을 때까지 찾는다는 걸 찾게 될 거야.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야 될 포인트는 일단 lay.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lay는 이렇게 되잖아요. lay가 나온다. 어법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lay 면형되고요. 자동사를 쓸 경우에는 장소 전치사가 항상 나와요.
반면에 lay, laid, laid로 변할 경우에 타동사죠. 목조가 나와야 돼요. 목조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이 자리에 lie라고 하는 자동사 나오면은 안 됩니다. 됐죠? 자, 반면에 파리는요, 금방 탈출해요. 뭘 통해서? 반대편 쪽에 있는 목적을 통해서, 입구를 통해서 탈출한대요. 됐네. 자, 그건요, 벌의 빛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건요, 그들의 뛰어난 지능이에요. that. 뭡니까? 바로 it. 명사, it 명사, that. it, that. 강조용법. 특이하게 강조된 부분이 두 개죠. it도 두 개 쓰였습니다. 하지만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꿀벌이 빛을 좋아한다는 것과 그들이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들의 이 실험에서의 실패를 유발한 거야. 죽었으니까 실패했겠죠. 됐죠? 이 부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때 강조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대부분 what과 비교가 종종 됩니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강조용법이 좋잖아요. 좋기 때문에 어법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한대요. 뭘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과목이 갖고 있는 출구는 이쪽에 있어. 어디 쪽에 있냐면은 빛이 가장 빛나는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 꿀벌은요, 이런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 꿀벌은요, 너무나 논리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persist, 고수한다는 겁니다. 약간 역설적이죠? 분명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논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봤더니 이 부분 어떻습니까? 빈칸 추론 내기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라면은 이거 빈칸 추론 냅니다. 왜냐? 바로 데이트가 나오잖아요. 8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논리성이 없어. 근데 산 거야. 근데 벌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죽었대. 굉장히 매력적이죠. 특히 이 파리들은 여기저기 그냥 날아다녀요. 특히 뭐 빛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은 채로, 빛을 무시한 채로 왔다 갔다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입구를 발견하겠죠. 발견해버려요. 어떤 입구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준 입구를 찾는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지문의 내용 좋아요. 굉장히 지문 좋고요. 빈칸 넣기도 내기 좋습니다. 자, 포인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당연히 이 부분은요, 분사 나오니까 능동분사이기 때문에 수동분사와의 구별도 봐주셔야 되고요. then 나오죠? what과의 비교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포인트 봅시다, 한번. 파란색 부분 어때요? 많죠? 파란색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이 어법성 문제 내기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홍색 부분 어떻습니까? 빈칸 넣기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오늘 지문, 전체적인 지문을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출제를 한다면은 이건 무조건 빈칸 넣기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어법 나올 수도 있고요. 빈칸 추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지켜봐야 될 지문이에요. 자, 2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도표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학교 시험의 도표 문제는 거주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해석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빨리 넘어갈게요. 도표 문제는요. 근데 도표를 봤더니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선그래프입니다. 선그래프. 선그래프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문입니다.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위에 나오는 지문은요, 뭘 보여주느냐? 광고 수익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신문과 라디오.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일종의 팁인데, 도표 관련 문제에서 1번의 정답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1번은 가볍게 스킵해도 돼요. 2번도 거의 안 나옵니다. 대개 도표 관련 문제는 3, 4, 5번, 특히 4번과 5번이 정답 인정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4번과 5번부터 읽어도 무방한 그런 종류의 문제가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모든 매체의 광고 수익은 2011년의 광고 수익은요, 신문을 제외하고 2002년과 비교했을 때 늘었대. 자, 봤더니만 어때요, 지금? 2002년에서 2011년까지 신문 빼고 다 늘었죠? 1번은 맞네. 당연히 정답이 아니에요. 2번입니다. TV의 광고 수익은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요. 가장 높습니다. 매년. 전반적으로 2002년과
201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1등이었대. 봤더니 항상 1등이죠. 이번도 맞아요. 3번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텔레비전 광고 수익과 신문 광고 수익의 차이, 약간 주어랑 동사가 멀죠. 이런 차이는요, 가장 적었대, 2002년에. 그런데 그 차이는요, 2011년인 경우 100만, 1000만, 1억, 10억 달러까지 벌어진대요. 봤더니 가장 적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빼봤더니 한 15억이 되죠.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4번이에요. 2002년의 경우 인터넷 광고 수익은요, 작습니다. 어떤 다른 매체보다 작아요. 하지만 이 광고 수익은요, 라디오 광고는 이겨버린대. 언제? 2008년에. 볼까요, 한번? 처음에는 꼴찌예요. 그러다가 2008년 경우에 라디오를 능가하게 됩니다. 4번도 맞아요.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라디오 광고 수익은요, 훨씬 더 많아. 반 이상입니다. 뭐의 텔레비전 수익에? 2011년 경우. 볼까요, 한번? 11년에 봤더니 TV는 3,552고요. 라디오는 1,575요. 빼봤더니 1,977이에요. 반보다 적죠. 뭐로 바뀌어야 돼요? 뭐가? 레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도표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쉽게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학교 시험에서는요, 거의 안 냅니다. 거의가 아니죠. 출제확률 0%입니다. 거의 안 내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 부분이 없는데 스킵해도 돼요. 됐죠? 자, 마지막. 1강의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봤더니 내용일치입니다. 내용일치는요, 물론 이게 내년 이야기이긴 한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내용일치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돼요. 보통 내용일치 문제의 경우는 EBS 0개에서 많이 냅니다. 내는데 2학년이니까, 그렇죠? 학교 시험이니까 내용일치 문제의 지문 수준은 높지 않아요. 변형을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지칭 추론이라던가 문법으로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지칭 추론 변경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비안이라는 사람은요, 최초의 흑인 여성이에요. 어떤 흑인 여성에 봤더니 수익이 들어가죠. 1963년에 알라바마 대학에 입학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야. 누구와 함께? 똑같은 동료 흑인 친구인 제임스와 함께 입학했던 최초의 흑인 여성이래. 자, 이 알라바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1960년대에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종차별을 가장 심하게 했던 도시에 흑인 여성이 대학을 입학했다? 엄청난 이슈가 됐겠죠.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엔터는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to를 붙이면 그럴듯해. 어디에 들어가다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엔터는 어디에 들어가다로 쓰였을 경우에는 전치사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to가 들어가면은 틀려요. 해석 위주로 하다 보면 이런 걸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학생이 입학은요, result in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 동네의 주지사였던 조지 월러스를 서 있게 한 겁니다. 대학 문에. 뭐 하려고? 입학 막으려고 주지사가 문 앞에다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 중요한 게 볼 게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은 standing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왜 ing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개 전치사의 경우 뒤에 동사가 올 경우에 동명사가 오죠? 여기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합니까? 전치사와 동명사 사이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위치해 있을 경우,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동사로 싹 바꿔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 여러분들 많이 낚입니다. 낚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스탠딩이라는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밑줄 치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학생은요, 결국엔 대학에 입학했겠죠. 뭐 한 다음에? 어떤 합의가 이르른 다음에. 누구 사이에? 백악관과 이 주지사의 보좌관들 사이에 합의가 도달한 다음에야 입학할 수가 있었대요. 어려움이 없네요. 그렇죠? 수동태 나왔으니까 능동태와 비교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존슨이라는 사람은요. 자, 자기 자신을 구별시켰다,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해요. 왜? 최초의 흑인 여성이니까. 무한, 이 대학을 졸업한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해요. 됐죠? 자, 문장 역시 제기동사 남았죠? 나왔기 때문에 그냥 her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녀는요, 워싱턴 DC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 들어갑니다. 누구로 들어갑니까? 유권자 교육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법무부에 들어갔어요.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임무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임무를 따른 다음에, 이런 임무가 끝난 다음에 그녀는요, 애틀란타로 넘어가고요. 이런 지위를 다시 획득하게 돼요. 어떤 지위입니까? 이런 단체에서 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예요? 그녀가 인권과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했었던 이런 부서에서 일자리를 얻게 돼요.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봤더니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ing 시작하고 콤마 나니까 분사죠? 분사니까 능동분사랑 비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관계부사 나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랑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특히 follow는요. 이게 follow도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녀는요, 1996년에 은퇴를 했는데, 결국에 인권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활발하게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에 분사 나오죠. ED와 비교하시면 돼요. 포인트 부분 보도록 할게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번입니까? 환영 안 받았죠? 오지 말라고 막았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포인트 부분 보도록 합시다. 봤더니 다 뭐밖에 안 보입니까? 파란색밖에 안 보여요. 이 문제는 당연히 뭐로 출제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어법, 그렇죠? 어법 혹은 어휘 요거로밖에 출제가 안 돼요. 됐죠? 지문도 쉽죠? 어법적인 내용도 선생님 짚어준 것만 잘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1부 어땠습니까? 어려웠죠. 하지만 쉬웠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보시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부 강의 어땠습니까? 8개의 지문을 다뤘습니다. 전체적인 지문의 수준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별표 표시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거의 출제당이 높은 지문들이에요. 학교 시험에서는요. 당연히 선생님이 짚어줬던 부분 다 체크하시고요. 특히 어법적인 사항, 빈칸 추론 문제 꼭 별표 치셔가지고요. 시험에 나오면은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에 4부, 5부에서 마찬가지로 지문 해석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와 5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